화요일에는요, 법조계 안팎의 얘기를 심층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미죠. 서초동 25시. 오늘은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총장의 갈등, 이 원인은 어디에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이 갈등이 깊어져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지금 신문에도 연일 이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이 커졌는데 한명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재소자죠.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재소자를 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라. 이렇게 이제 좀 이견이 있다가 윤석열 총장이 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인 시간이 이제 사흘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진정 받아들인 거냐 이런 의혹은 남아 있고요. 어떤가요? 좀 두 분의 갈등은? 일단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우위에 있는 자리죠.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약간의 좀 수정안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는 숨고르게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윤석열 총장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법률적으로 그 장관한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불씨가 좀 내연하는 것으로 안으로 좀 파고들긴 했지만 여전히 폭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내연하고 있고 갈등이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폭발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을 이 지휘 개통상은 당연히 이제 상급자입니다. 상급자지만 있는 권한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또 이제 무기를 갖고 있는 건데 아무튼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이 반부패 협의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제 두 분이 만났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멀찌감치 앉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네. 글쎄요. 이 부분은 인사까지 안 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언론이 두 사람을 직접 모두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앉는 거는 사실 외청장과 그다음에 장관은 자리를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기도 해요. 배치를 좀 신경을 쓴 것 같긴 한데, 그걸 굳이 이렇게 의미를 둘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사이가 지금 현재도 껄끄러운 관계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껄끄러운 관계는 분명해 보입니다만,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협력해서 개혁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대면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나오지 않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이 잘 협력해서 개혁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과연 추미애 장관에게 좀 무게를 실어준 건지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론에 좀 선을 그은 건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네, 해석은 분분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도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 개혁안을 마련해서 서로 협의하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해 오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론을 거론하고는 있다만 여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억지로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검찰총장으로 남아 있는다고 해서 크게 현재 여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바랄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에 힘을 실어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추미애 장관은 현재도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여러 차례 합을 겨뤄서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기세가 꺾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서 또 굳이 장관에게 힘을 더 실어줄 이유는 없죠. 예.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보다는 직급도 위지만 더 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에 있는 이 5명의 이 부장들도 사실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7월 달이 되면 검찰에 다시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지난 1월, 2월에 제외됐던 평검사, 그다음에 부장검사들이 되고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사장급, 차장검사급에서는 이제 손발이 잘렸지만 일선 부장검사급하고 평검사급에서는 그나마 채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채널도 이제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7월달,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달이네요. 그때가 지나면은 윤석열 총장은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검찰총장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사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인사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검찰총장이라면 글쎄요, 향후에 얼마나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계속 지킨다고 하더라도 큰 어떤 막강한 권력, 취임 직후에 보였던 그 정도의 힘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또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네네. 채널A 기자와 이 검사장 간에 뭔가 이제 거래가 있었느냐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인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거론되는 분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부산고검 이제 차장검사로 계시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이 검찰 수사진의 의지로 보이고요. 근데 아직 청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구속영장까지 나올 것인지는 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예. 하지만 채널A 기자와 관련해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에서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2달 가까이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쵸, 다들 실명이 안 한동훈이라는 나왔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말을 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올드모트냐라고 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오른 것 같고요. 아마 채널A 기자, 이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해당 기자의 핸드폰에서는 별다른 것이 안 나왔는데 주변의 다른 인물, 후배 기자라는 백모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당한 양의 증거가 나온 것으로 돼 있고요. 예.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휴대전화, 전화 통화만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네. 대면 대화 역시도 녹음을 한 자료들이 있었다. 거기에서 상당한 양의 증거가 쏟아졌다. 네.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증거는 이미 확보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 정도의 행위가 강요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위협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아니면은 단순한 압박이라고 할 것이냐, 그 정도의 판단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혐의나 사실관계는 거의 밝혀졌다고. 예.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 전문 자문단이 이 수사의 방향과 이런 걸 좀 정할 수 있게 돼 있는 모양인데, 네네. 예, 이 전문 자문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전문 자문단이라는 것은 예,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그 결과를 두고 어떤 처분을 할 것이냐를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위해서 설계된 제도죠. 그래서 예. 주로 보면은 검찰 수뇌부와 그다음에 일선 수사팀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전문 자문단의 역할입니다. 아, 수사가 어느 정도 그리고 마무리된 이후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집을 신청하는 것도 총장이나 뭐 검찰 수뇌부 혹은 수사팀에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측에서 이 전문 자문단을 소집해 달라고 한 거는 사실 조금 안 맞습니다. 원래로 하자면 차라리 아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모 기자 측이 이제 전문 자문단을 소집해 달라고 신청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전문 자문단을 피의자 측에서 신청하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제도의 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했다면은 얘기가 맞는데 예. 이게 전문 자문단을 소집해 달라고 했던 거는 사실상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해 달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전문 자문단이라는 것은 다 법조인들이에요. 예. 이에 반해서 검찰 시민위원회는 법조인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시민들이요. 그러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의 시각에 따라 맞춰서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요청한 게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거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채널A 이모 기자가 요구한 전문 자문단은 이 법조인들로만 구성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 자문단 같은 경우는 총장의 의중에 의해서 좌우되는 반면에 그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시각에 맞춰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그 채널의 이모 기자가 신청을 한 그 전문 자문단은 그 총장이 결론을 내려달라, 수사팀의 권한을 뺏어달라라는 예. 취지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장영진이었습니다. 예,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아주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